이런 거 하다 보면은 다른 거를 잊어본단 말이야. 골치 아픈 사건들, 뭐 물론 거의 나빠. 그건 부끄러운 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거 효과하는 거 해. 하여튼 뭐 어디 아픈 것도 모르고 여기 11시밖에 또 돈 있잖아. 밤 11시간? 그냥 밤 9시 여의도 한강 둔치로 저녁 나들이를 나온 이 가족은 차가 있어서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판을 벌렸다고 얘기합니다. 웃을 일이 없잖아. 웃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웃고 이렇게 치르고 노는 거야 그냥. 안녕하세요. 고스톱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화토. 좀 재미있었어요. 재밌어요? 예. 그 칼이잖아요. 네. 확 하면 좀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저도 밤 세웠어요. 예. 여러 번. Keep this and you keep track of how many points. Oh shit. 그들이 화투보다 카드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양 문화에 익숙하고 취향에 맞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매체, 영화나 뭐 TV나 그런 데서 보이는 카드는 안 좋은 면보다는 좋은 면들 조금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사대주의의 잔재라고도 얘기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 젊은 층에서는 감각 자체가 새롭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고도 화면을 떠올리는 영상이 좀 뭐랄까 좀 패배스럽다? 근데 애들 재밌게 노는 데 와가지고 왜 그래?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재밌게 노는데. 오후 1시 반 누군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경찰은 고스톱판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연행했습니다. 도박 기준은 그 사람의 생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교통 스티커. 금액이 적더라도 뭐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경찰 신고도 일단 경범으로 처벌 20만 원. 심심풀이 고스톱도 도박죄가 성립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행법에는 이 도박과 오락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가장 큰 기준은 그거거든요. 두 가지 기준이 뭔가 하면 재물의 근소성,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그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재물의 즉시 소비성, 그걸 가지고서 오래 보관해가지고 뭐 달리 쓸 게 아니고 그게 가장 큰 두 가지 판단 요소 기준이거든요. 전주의 김 씨가 평소에 잘 알던 친구 집에서 고스톱을 친 것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쌍쪽만 가자. 쓰리고를 외친 김 씨는 당연히 자신의 승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청단으로 점수를 내자 김 씨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남자 그 간이 그 기랄기랄이 있는 것인데 그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숙상을 술 먹으면서 얘기가 그 랩주야지 괜히 건드는 못 드는 것이 랩주라고. 그럼 이제 가만히 둬서 주냐 왜 5분이 돼도 아니나 10분이 돼도 아닌다는 게 웃는 얘기한 그런 걸 처음 본 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옆에서는 그가 간질 발작을 일으킨 줄 알았다는데 김 씨는 그러나 그 길로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직접 사인은 심장마비. 우리는 사람들이 긴 시간 고스톱을 칠 때 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체온과 혈압, 체중, 맥박 등 기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로 정하고 고스톱 치는 자세를 관찰하기 위해서 특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쓰리고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결과가 서로 어떻게 다를까? 고스톱을 치기 시작한 지 6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체력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눈에 띄는 결과를 얻었는데 우선 스트레스성 호르몬 수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상태라든지 공포 상태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죠. 그 결과 혈압과 맥박, 흡연량이 모두 늘었습니다. 맥박의 경우에는 최고 33%까지 오른 사람도 있었고 흡연량은 최고 2배까지 늘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또 그런 외적인 스트레스 받게 되면 멎을 수도 있고 또 혈압이 이제 상승이 돼가지고 뇌졸중이라든지 혹은 그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쓰리고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둘 다 똑같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잃어도 따도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시간씩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그 자세가 관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람의 허리 근육은 옆으로 눕거나 반듯하게 펴고 있을 때는 별 무리가 없지만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있거나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 직각으로 굽힐 때는 심한 무리가 간다는 것인데 고스톱 칠 때의 자세는 그런 점에서 매우 나쁜 자세라는 것입니다. 장시간자는 활동하다 보면은 허리에 염자라든지 삔대든지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모른가 봐. 뭐 치셨는데? 미라토. 이 화투는 50년대 들어서면서 대중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민화투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투는 이게 이제 가문 게임이에요. 집 게임이에요. 본래가 집. 자기 가족끼리 합쳐서 힘을 내는 경우와 또 이 결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다른 가문과 연합해서 힘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초야. 풍년. 말하자면 민화투에서 비약이니 풍약이니 초약이니 하는 삼약은 같은 패, 즉 같은 집안끼리의 결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20씩 주세요. 20씩. 아니 당연히 줘야지. 청단이니 홍단이니 하는 단은 서로 가문은 다르지만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힘으로 뭉쳐지는 농경사회 족벌 체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40. 그리고 이때 피라고 불리는 껍데기는 단지 알짜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 즉 오로지 지배계층을 돕기 위해 존재했던 피지배계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좋은 패를 분배받은 사람, 타고날 때 좋은 신분을 타고난 사람만 살아남는 봉건 사회와 마찬가지로 좋은 패를 받은 사람만 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7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등장한 고스톱은 화투놀이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고스톱은 70년대 중반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넘어오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 피가 자꾸 중요성을 더해간다. 이게 민주화되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죠. 그 판서리 또 뭐 설사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남의 것도 내게 될 수 있고 내 것도 남에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정치 체제가 변하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 고스톱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박정희 고스톱은 만약 쓰리고를 불렀다가 실패하게 되면 세곱으로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똑똑한 놈 세놈이라는 말을 유행시키던 김재규의 발언처럼 청단이나 홍단, 초단, 석장으로 점수가 났을 때 역시 점수의 3배를 받는다는 규칙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전두환 씨를 빗댄 것인데 판슬이나 설사한 패를 가져올 경우 광이건 쌍피건 자기에게 필요한 패를 뺏어와서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래 못 본 집안 식구들끼리 얼굴도 보고 서로 모여서 정담을 나누는 자리로 이용하면 가족 간의 우애가 훨씬 깊어지고 대화도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랑 할 때야 쌍소리도 들어가고 하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할 때는 좀 자중하게 되고